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도 그래도 좀 춥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명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은 시기가 시험에 임박한 시기라서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덜 모일 때가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이제 정밀하게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의 시간이 1시간 남짓 되겠습니다. 도움을 이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이제 진행 주제들인데,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렇게 해서, 11번이 설명회가 끝나면은 저도 개별 상담을 하고 이제 우리 팀장들도 개별 상담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제 이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시준비의 위험성인데, 일단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게 제일 이제 큰 위험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의 위험도 이것도 이제 막아야 되지만은, 근데 고시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실패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이게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고시 공부를 잘못하면은 이 부분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3년을 했다, 5년을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인생 자체가 고시에 말려드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략을 잘 세우면 막아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 막는 방법입니다. 막는 방법인데, 언제까지 합격해야 되는가, 목표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합격해야 되는가. 보통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은 고시는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행정고시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3과목입니다. 경제학, 행정법, 그 다음에 행정학, 정치학은 1과목 분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3과목이기 때문에 3년을 공부한다, 5년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학교 다니면서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했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든가, 하여튼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게 하루 공부 강도로 보면은 계속해서 3년을 한다, 계속해서 5년을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복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처음 공부할 때 의욕이 높을 때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의욕이 감소될 때 실력이 붙든지, 어쨌든 사정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목표 기간은 2019년입니다. 이거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내년. 2019년 이상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 2019년까지만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시면은 물론 2019년 되면은 계획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시라는 것이 어떻게 2019년에 다 된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이고, 일단은 공부 양적으로 볼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왜 가능한가 하면은 일단 데이터가 있어요. 행정고시 합격생 중에 지금 작년 데이터로는 32%가 1년에 된 겁니다. 1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년보다는 많은 기간이겠죠. 2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6월에 시험 봤으니까 우리 텀으로 치면 1년 텀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 기간에 32%가 합격하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면 2019년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2019년도에 합격을 못했다 하면은 경우수를 나누어 봐야 됩니다. 요 경우수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완전히 득점이 너무 낮다. 예컨대 실경쟁률은 2차 시험의 실경쟁률을 한 2대1 정도로 봅니다. 2대1 정도로. 우리가 1차에 7배수로 뽑지만은 실질적으로 합격권에서 경쟁한다는 2배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2배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만둬야 됩니다. 예컨대 점수로 치면은 컷에서 한 7, 8점 차이가 난다. 평균. 그 다음 10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적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그만둬야 되고, 예컨대 불합격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난다. 우리가 칭하는 실경쟁률 안에 들어갔다. 예컨대 평균 5점 아니다. 아니면 평균 3점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하세요. 그때는 한 번 더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좋은 결론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공부하겠다 하면 휴학해야 됩니다. 무조건 휴학해야 돼요. 이 휴학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게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아마 주변에 선배들로 조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3년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학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니까 그건 수험기간은 장기화되니까 반드시 휴학을 해야 됩니다. 휴학을 해야 되고 경제적 여건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선생님 뭐 학원 다니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시험이. 그건 이제 7급이나 9급은 가능한데 이거는 고시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고 그 다음 일일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해야 공부 시간이 확보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하면 충분한 시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죠? 지금 막막할 겁니다. 하루에 뭐 10시간을 해야 되는지 뭐 12시간을 해야 되는지 잠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기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고시가 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어떤 학생은 하루에 8시간을 하고 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14시간을 퍼붓는데도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최선의 공부량이다 이렇게 적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객관적 기준은 있습니다. 그 객관적 기준은 학원 모의고사예요. 학원 모의고사. 우리가 매일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보니까 학원 모의고사 기준 상위 한 30% 안에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적정한 공부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을 준비할 때 상위 30% 성적을 얻는다 이런 것은 노력을 조금 하고 달성이 가능할 건데 행정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은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많이 해야 되니까 과목에 따라 공부 시간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적성에 따라 공부 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학원에서 상위 30% 정도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위 30% 성적 기준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수험생활 계속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그때는 학원에 와서 상담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올해까지 지금은 이제 인원이 조금 더 늘었네요. 19명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명이 왔는데 그 중에 15명은 그만 시켰어요. 공부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학원에 1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라는 부분은 성적으로 쌓이기도 하고 또 학생의 공부에 대한 태도로 쌓이기도 하고 양쪽으로 다 쌓여요. 다 쌓이기 때문에 1년 이상 학생을 들여다봤다 하면은 그때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이 학생은 지금 몇 학년입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고시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나는 대학 이러한데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는데 그건 학원에서는 전혀 중요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는 영남대 나온 학생도 되고 동아대학 나온 학생도 되고 가천대학 나온 학생도 되고 다양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2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도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 준비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주 제한적 능력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 와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이 되면은 하세요. 하는 게 거기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이것만 막으면 됩니다. 이것만 막으면 되니까 우리가 피해를 본다 또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2019년도까지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결과물을 받아들이겠다. 이 각오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우치 공부를 했다가 3년이나 5년 걸리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원천이 될 수가 있는데 고시는 3년, 5년 이렇게 오래될수록 확률은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내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고시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는 학원에 오면 이제 평가를 해드리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만두시라.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반드시 주의할 부분은 고시를 시작할 때도 우리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고시를 그만둘 때도 상의를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한데, 잘못하면 이제 이 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많이 들으시는데, 고시를 시킬지 말지를 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학생들에게 맡깁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학생들이 다 본인들이 결정하려고 왔을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하려고 왔는데, 왜 부모님들이 학생에게 맡기는가 하면은 본인들이 모르시니까 그래요. 알 수가 없죠. 대학까지는 조언을 해서 이제 대학을 보내는데, 고시는 학생들은 뭐 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학원에 와서 항상 상담을 이렇게 학생이 하든지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선배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 합격생 얘기도 들어보는데 합격생 얘기는 아주 제한적으로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합격생 얘기들은 위험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합격생 얘기는 신뢰감이 높은데 대신에 그 조언이 절박한 조언이 아니에요. 이미 시험이 되고 나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되고 나면은. 그리고 시험하는 중에는 제일 어려운 게 시험이고,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조언을 관리도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언은 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성은 없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학교 선배를 찾을 겁니다. 아니면은 조금 먼저 시작했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든 이런 부분인데, 학교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학교 선배 몇 면이 들여다보면 최소한 수험 경력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또 조언이 객관적으로 바람직하게 나오는가? 조언이 바람직하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거예요. 여러 갈래로 나오든지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조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3년 하게 되고 5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도 학원에 반드시 오시고, 그만둘 때도 학원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그만두고. 그래서 학원하고 상의해서 그만두라고 하면은 학원이 계속 공부를 시킬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80% 그만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학원이 돈을 버는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교육 기관입니다. 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왔을 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스탑을 시켜드립니다. 스탑을 시켜드리니까 시작할 때 그만둘 때 반드시 학원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2019년이 적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년간 평균 합격 연령이 26세입니다. 몇 년이나 했겠습니까? 남학생 군대 갔다 오고. 평균이 이러니까. 그러면은 26세를 기준으로 더 어린 친구들이 절반이 되고, 더 나이가 든 친구들이 절반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친구들이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험기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3년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시작하면 내년 6월이 사실은 마지노선입니다. 그 뒤로 가면 점점점 확률이 떨어지니까 내년 6월까지만 해야 되고, 제도 개선 전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아마 부모님 세대는 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기억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1차로 한번 붙으면은 2차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해에 주고 그 다음 해까지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주니까 학생들이 2차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2차를 생각할 필요 없이 1차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 1차 붙으면은 또 1년 이렇게 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 다음에 2차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2년이에요. 그러니까 24살에 시작하면 26살 못 붙으면 28이에요. 자동. 28을 못 붙으면 30. 근데 고시가 한 번에 되기 힘드니까, 그때는 왜 또 한 번에 되기 힘든가 하면은 계속 실력자들이 쌓이는 겁니다. 2차를 1년 하고 1차를 1년 하고 이렇게 되니까 1차 되는 데도 어렵고 2차 되는 더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1, 2차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지식의 높이가 높지 않아요. 예전보다. 2차만 1년 계속 하는 것과 또 1차만 1년 계속 하는 것과 이걸 같이 한다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으니까 조기 합격생들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외교는 더 짧아요. 더 짧아요. 일반 행정보다. 왜 국립외교는 더 짧은가 하면은, 국립외교는 3과목입니다. 3과목.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이렇게 3과목이에요. 통합 논술이 있지만 말 그대로 통합 논술이니까 이거 모아서 하는 겁니다. 모아서. 그러니까 별도 과목이 아니에요. 그 3과목 하는데 3과목을 몇 년 하겠습니까? 그럼 뭐 3년 합니까? 그럼 한 과목 1년 합니까? 그럼 뭔가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 수험적 높이는 한 과목을 한 4개월 정도 잡으면은 수험적 깊이는 갖춰졌다 이렇게 봐요. 합격할 정도 양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컨대 사거리면은 경장만 놓고 본다면은 1개월이면 한 번 하죠.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 할 때는 1개월이 안 걸리고 20일이 걸리고 그 다음 15일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4개월 동안에 한 6번, 7번은 반복합니다. 그 정도면 수험책 깊이는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립외교원이든 5급이든 요 기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요 기간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증적 데이터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셨는데 나는 이것만 막아갔으면 좋겠어요. 고시 공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시행착오 막는 겁니다. 시행착오 막는 것인데 이 시행착오가 이게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고립이 되면은 일단은 이게 생깁니다. 심리적 우울감이. 병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공부가 계속 이렇게 지속성이 떨어져요. 지금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그다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학원에 오는 학생 여러 이제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혼자서 나는 시험이 됐어 이런 학생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학생이 예컨대 혼자서 시험이 됐다 하면은 그 학생이 만약에 더불어 했더라면은 훨씬 쉽게 되거나 아니면은 100등으로 붙을 학생이 10등으로 붙을 수도 있고 10등으로 붙을 학생은 수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합격권 근처에 가면은 붙을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방식인데 일단 고립되면은 기분이 별로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저 운동하면 마라톤 하죠. 저도 운동 좋아해가지고 마라톤 하거나 저는 이제 좋아하는 운동이 산악자전거도 이렇게 타는데 혼자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같이 가면은 한 20km, 30km 달려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끔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은 한 8km만 가도 그렇게 지루하고 힘이 들어요. 공부는 더더욱 그럽니다.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 어떤 심리에 놓이게 되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날은 공부를 본인 판단에 충분해요. 문을 닫아버리세요. 어떤 날은 본인 판단에 충분히 하는데 이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드니까 이게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한 이틀은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날은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자책해. 나는 인간이 왜 이러냐. 작심삼일도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작심삼일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이제 자괴감이 쌓였으니까 그 다음날은 또 힘을 욱내봅니다. 욱내보는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그 다음날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들쭉날쭉 이렇게 됩니다. 그 심리도 거기에 따라 요동쳐요. 어떤 경우에는 오전엔 자신감이 넘치다가 오후에는 공부가 안 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금요일날 되면 저 공부가 안 되니까 금요일날 하루 제끼자. 그럼 심리적으로 금요일날 제꼈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고 월요일부터 새롭게 하자. 월요일부터 새롭게 해요. 근데 수요일 가면 또 떨어집니다. 또 그게 반복이 돼요. 이게 한 달만 반복이 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걸 슬럼프라고 정의해요. 슬럼프라고. 근데 거기 헤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주변의 도움으로 헤어나거나 시스템으로 헤어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입니다. 가끔 학원에 있다 보면은 매번 그런 학생이 옵니다. 지난번에 기억에 남는 학생인데 남학생이 와서 엄청 수다스럽게 얘기를 해요. 저 앞에서.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쌓인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 학생은 척 보면 알죠. 너 그동안에 말을 못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말을 못했대. 말 못한 지 얼마나 되냐니까 3개월이에요. 3개월. 왜 말을 안 했냐 하니까 그냥 혼자 방 안에서 하거나 독서실 가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을 이렇게 보면은 얘가 3개월 동안 공부는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는 했을 거예요. 했었는데 그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하는 거지. 효율성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고립의 유형인데, 일단 단가반을 인강이나 실강으로 활용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학교 고시반을 활용하는 경우나, 종합반에 들어오면서도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원에서 해결을 해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거 고민하시죠? 아마 조언을 이렇게 양쪽으로 받았을 거예요. 고시반 해라. 아니면 신림동에 가서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 골라서 해라.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을 텐데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잘못된 조언이나 장수정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있어요. 이게 신림동에 와서 단가반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또는 검색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스터디를 조직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하고 하겠습니까? 초보하고. 그럼 초보끼리 모이면 스터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터디에 구성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장수생이 좌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의사대로 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그 방식을 답습하게 돼요. 이 위험성은 학교 고시만은 더 심합니다. 신림동은 전부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 용어로 쌩 까면 돼요. 안 보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학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선후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은 선배, 오래 공부한 선배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 1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 1차 한다 이렇게만 2달 하고 나머지 2차 하고 중간에 슬슬슬슬 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시행착오가 고립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게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성취라는 것이 인생에서 공부로 성취한 게 대학일 거예요. 대학. 내가 대학 갈 때는 혼자 했어요. 그 공부하고 이 공부는 다른 공부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 갈 때는 혼자 했다 하지만 사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겁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을 뿐이지. 그런 것이고 이거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인데 공부는 훨씬 더 높고 전문적인데 이걸 혼자 해야 돼요. 무조건 시행착오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립의 연장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고민하는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강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 가끔 인강으로 해도 돼 이런 조언도 같이 들을 겁니다. 왜 이제 저런 조언이 같이 나오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가 하면은 대학 갈 때는 인강으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수험 경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학 갈 때 경험이에요. 그 외에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경험으로 자꾸 이걸 이제 비춰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학 갈 때는 객관식이나 인강으로 하든 뭐 실강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객관식이니까. 근데 고시는 이거는 2차가 주관식입니다. 그렇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 주관식을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이고 그 다음에 이 강의의 집중도를 한번 살피면은 이겁니다. 실강이 예컨대 경제학 실강이 24일간 학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24일 동안 인강을 완강한 비율입니다. 완강한 비율. 이 완강한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은 매년 수치도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4.6%입니다. 4.6%. 46%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강 우리가 기간을 넉넉히 줍니다. 80일 동안 들으세요. 이렇게 해요. 이 기간 동안에 듣는 비율이 34%예요. 34%.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80일 동안 34%가 완강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80일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간에 물론 60일에 걸친 학생도 있지만 그냥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은 24일을 넘겨서 했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개념을 가지고 뒤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얘기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인강,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큰 비율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인강으로 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학습 강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또 2차 시험인데 답안을 써가지고 첨삭을 받고 채점을 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 인강 들으면서 인강에 나오는 문제 내가 써볼래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가 쓴 걸 지가 채점해. 오늘 잘 썼다. 오늘은 못 썼네.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아니 예컨대 어제 우리 그 올림픽이 개막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또 김연아가 마지막 이제 성화 점화를 했는데 김연아가 코치 없이 혼자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일반인들보다는 잘할 거예요. 일반인들보다 재능이 있으니까. 근데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시오 코치라는 분은 지도를 받았죠. 만약에 한국 지도자 지도를 받았다면 저는 또 목표 달성이 갸웃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확정은 못하지만은 위험할 수는 있어. 내지는 현재 성과가 나오기에는 확률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겠다는 그 확률입니다. 그 확률. 그 확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강으로 전하는 부분은 불가능이고 실강입니다. 무조건 실강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2차는 주관식이니까. 그 다음 실강이면은 단과반인가 종합반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 조언도 같이 듣죠. 여러분들. 아마 검색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주변에 조언을 들었으면은 뭐 어떤 친구는 단과반 가라, 어떤 친구는 종합반 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온 학생들 중에 상당수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고민 없이 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은 우리 학원의 합격생들로 조언을 듣고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합격생들이 조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하는 얘기가 말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묻느냐 이거예요. 그 온 학생들이 무조건 조언한 학생들이 무조건 거기 가라 이겁니다. 무조건 종합반에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해. 이 조언이에요.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걸 어떻게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고 얘기도 안 해요. 할 필요 없으니까.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가서 시킨 대로만 하면 시험 되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모였어요.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 단과반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고 종합반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고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인강 안 되고 단과반인가 종합반인가 이런 부분인데 혹시 재수하는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조언합니까 여러분들이? 야 수학은 매가가 잘하니까 수학하고 매가가고 그 다음 영어는 뭐 어딥니까? 한서로 가나 청서로 가나? 아니면 대성을 가라 이렇게 조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동생들한테 그런 조언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그럴 겁니다. 위험하니까. 그 위험이란 부분이 경쟁에서 소외되는 부분의 위험도 있고 생활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 위험 때문에 종합반 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조언할 시간이에요. 차라리 재수는 물어보면 독한 놈들은 독한 녀석들입니다. 네, 애들이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독한 녀석들은 혼자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데 지금 방법이 제로예요. 제로.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입시가 뭐 동네 산을 오른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고시는 에베레스트예요. 어몽길이라는 대상이 갈 때마다 셀파를 고용을 하죠. 그 길을 모르겠어요. 열 몇 번, 스무 몇 번 다녔는데 그래도 작은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문가 시각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있는 겁니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과반 하시면은 고립되고 장기화돼요. 장기화되고 종합반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은 종합반 하는 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이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종합반 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학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학원은 신림동에 학원이 있어봤자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는데 사실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2개는 학생이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저기 아니면 여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으로 가든 단과로 가든 학원은 수입 입장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원의 발전 방향을 우리 학원의 도움으로 합격생이 많이 나왔으면 또 빨리 나왔으면 이게 학원에 도움 되니까 또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조언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종합반의 1순환 때 경작 성적입니다. 다른 과목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시로 하나만 들면 됩니다. 1순환이 언제인가 하면은 3월부터 예비순환이 시작되는데 우리 학원은 특징이 매일 시험 봅니다. 매일 시험 봐요. 매일 시험 보는 학원이니까 어쨌든 다른 학원보다 한 10배 더 많이 합니다. 매일 시험 보는데 이때 예비순환 때는 시험을 작게 봐요. 아직은 논문을 못 쓰니까.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1순환 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시험 보는데 이때부터 경쟁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돼요.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2순환, 그 다음에 지금 1차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3순환, 4순환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론 이때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때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1순환 때 성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순환 때 성적이에요.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는. 요게 학생의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비어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 이렇게. 여기가 비어있고. 뭡니까? 이렇게 어쨌든 비어있는 거 눈으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것은 우리 종합반 학생들이에요. 우리 이름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이름이 비어있고 이렇게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저게 단과반입니다. 이걸 확장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대한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종합반 학생이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반입니다. 반반.
단가반 절반, 종합반 절반이에요. 종합반 300, 단가반 한 250에 270.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성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순환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환은 시험 직전에 이제 그런 과정이니까, 이순환입니다. 이순환은 아까 본 대로 요때입니다. 11월이니까 요때 단가로 온 학생들은 1차 붙은 경험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그때 이제 성적인데, 우리 종합반은 전부 초시생이에요. 초시생 처음 하는 학생들입니다. 한번 보면은, 단가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직전이니까 경험 있는 학생들이 낫겠죠. 또 과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단가반 오는 학생들은 최소 공부 경력이 2년차 이상이에요. 1차를 여러 번 붙었던 경험 있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하고 경쟁해도 우리 종합반이 밀리지 않아요. 처음 하는 학생들이. 3월부터 했으면 11월까지 몇 개월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합반 안에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가반으로 달성한 데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른 부분을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성적 부분인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단가반 학생들은 이 학원 갔다가 선생님에 따라 저 학원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은 여기 있는 명단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또 있죠. 오른쪽이 여기 상위권, 그 다음 중위권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단가반이 거의 없어요. 단가반은 저 뒷장에 있는 겁니다. 저 뒷장.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니까 그 학생들이 벌써 이제 같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보다 뒤져 있고 2년차, 3년차보다는 당연히 뒤져 있으니까 그 학생은 공부를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종합반은 왜 성적이 우수한가 이 부분을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종합반은 체제를 조금 달리 이렇게 해서 예비순환 한번 보고 그 다음 2번, 3번 그 다음 1차 준비하고 4번, 5번 이렇게 학원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1년차가 5번 했는데 2년차는 2 곱하기 5가 되겠죠. 2년차는. 2 곱하기 5가 되면은 이게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년차는 3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이게 15가 되니까 될 수가 없어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년차 이렇게 달성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2년을 걸려가지고 10번을 본다 이것과 1년 동안에 10번 보는 게 고시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고시는 후자입니다. 밑빠진 높게 물 붓게요. 후자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달성이 가능하다면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컨대 5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3월 달에 행정법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을 스터디를 이렇게 시킵니다. 스터디를. 해독수를 높여줘요. 스터디를 시키고 그 다음 과목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법을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학을 할 때는 경제학을 스터디를 해요. 경제학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또 합니다. 하니까 행정법만 보십시오. 행정법이 다른 학생들은 1회독 할 때 한 번, 2번, 3번을 봤어요. 경제학은 한 번, 2번을 보고 그 다음에 정치학 할 때 또 행정학을 하고 선택 과목은 가벼우니까 이때 정치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비순환이 끝나면 다른 학생이 한 번 볼 때 우리는 2번, 3번을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순환 오면은 경제학이 먼저 과목이니까 경제학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하고 행정법 할 때는 또 경제학을 내려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과목이 행정법 경제학인데 1순환을 놓고 비교하면은 행정법은 3번, 4번, 5번을 봤어요 벌써. 5번 보니까 2순환, 4순환과도 똑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 겁니다. 하니까 행정법만 기준으로 하면은 5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회독, 15회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요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게 궁금하실 겁니다. 스터디가 만약에 저 부분이 이제 부실하게 진행이 돼버리면은 저 구도가 무너집니다. 저 구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스터디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이건 스터디 편성 기준인데 수험기간, 개인의 성향, 성비 다 고려해서 편성합니다. 이거는 다른 학원의 경우에는 그냥 접수 번호대로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1조, 9번부터 그 다음 2조, 3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험기간 그래도 이제 전부 다 초심자인데 그 중에 조금 더 긴 학생이 있습니다. 또는 전공을 한 학생이 있기도 하고. 근데 나는 경제학과요, 나는 뭐 행정학과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개인의 성향도 고려하고 성비도 고려합니다. 성비를 왜 고려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고시 공부를 하는 비율이 남학생, 여학생 거의 절반씩입니다. 이거 짝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짝을 맞춰주면은 뭔가 사단이 납니다. 그 여학생 5명, 남학생 3명, 반대 경우 이렇게 하든지 개인의 성향이면은 예컨대 이제 뭐 개인적인 이렇게 소극적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활발한 팀에 넣어줍니다. 활발한 팀에 일부러. 그게 좀 어울리게. 그렇게 하고 뭐 서울대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려는 성향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왜 강한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평하기를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공부를 혼자 해서 성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시는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서울대 학생이 많으면 이제 고대 학생들을 집어넣습니다. 얘들이 끈끈하니까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성했는데도 잘못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한 4팀 정도 해산을 시켜가지고 다시 재구성했는데 커플이 많이 나온 팀이 생겼어요. 커플이 3팀이 나왔어요. 그건 해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팀이 있어요. 처음에는 둘이 마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3명이 마시고 어느 날은 5명이 마시고 이런 경우는 그때는 이제 해체를 시킵니다. 해체시켜서 다시 구성을 해줘요. 그 스터디 진행 기간은 개강하면 즉시 편성합니다.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란 부분은 개강 종강에 맞춰서 하니까 기간은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2차는 주 3회 그 다음에 1차는 매일 진행하는데 기간은 1차는 11월부터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차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왜 이렇게 제공하는가 하면은 이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스터디 진행자는 최종 합격생이거나 아니면 2차는 합격했지만 면접에 탈락한 학생 아니면 1차를 여러 번 합격했지만은 아직은 2차 합격을 앞두고 있는 학생 이런 부분인데 최종 합격생은 아까 얘기한 그 부작용이 있어요. 성의 없게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조언하고 그 다음에 2차 합격생이나 1차 3회 이상 합격생들이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기준으로 치면은 장수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장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단점도 혹시라도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요 정해진 대로 해라.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개성을 발휘하고 싶으면 개인적 개성을 발휘해라.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스터디만 잘 활용하더라도 최소한 공부하는 데 시행착오는 이거는 무조건 막아집니다. 막아져요. 진척도는 빨라져요. 진척도 빨라지는 결과물이 아까 봤던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이거. 시행착오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성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개월이 남았어요. 1차까지. 요 기간도 중요합니다. 1개월이 중요한데 고시의 세계에서는 하루도 중요합니다. 하루도 중요한데 일주일은 더 중요하고 1개월은 더 중요해요. 아마 1개월을 지금 초심자들 그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버려두면은 지금은 대충 해서 1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박식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하루에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필세 풀면은 하루에 뭐 2과정 정도 풀어보고 그것도 뭐 20분 해가지고 20문제 풀고 또 쉬다가 또 20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시행착오를 발생하는데 1차 준비만 매진을 하고 2차를 경시하는 시행착오를 합니다. 이게 발생해요. 이건 나쁜 겁니다. 자, 1차 준비에 매진하고 2차를 경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결국은 경우수는 이렇게 되겠죠. 1차 탈락하고 1차 합격하고 경우 수가 2가지고 1차 탈락하면 2차 공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3월부터 공부한 학생이나 지금 한 학생이나 차이가 없어집니다. 1차는 누적되지 않아요. 피셋이니까. 그 다음 1차는 합격하고 2차 준비가 소홀히 된 상태에서 응시하면은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요 장기적 부작용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1차를 3월에 보겠죠. 3월에 본 다음에 합격하게 되면은 2차는 6월에 봅니다. 이게 이제 100일 남짓합니다. 100일이 뭐치 안 되는 기간인데 학생들이 1차를 합격하면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가지고 2차를 응시합니다. 여러분 용어로 광탈이에요. 광탈인데 본인이 광탈하는지 잘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발표가 10월에 나는데 10월 달까지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는데 완전히 놀면서 기다리진 않아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학교 다니면서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은 신림동에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은 단가반으로 실강을 듣든지 해서 시험시험 합니다. 혹시 내가 10월에 될지도 몰라. 불안해. 말이 안 되는 불안감인데 요렇게 하는데 10월에 이제 탈락하겠죠. 10월에 탈락하면은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이면 또 1차 준비가 신경이 쓰여요. 하면은 요때부터는 1차하고 2차를 똑같이 병행을 합니다. 병행을 하고 한번 붙었으니까 3월에 또 붙겠죠. 붙은 다음에 또 6월까지 또 그대로 진행합니다. 똑같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본 대로 이 과정이 다 생각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다 생각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안 하고 영상으로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쌓이지 않아요, 공부가. 이런 학생은 부직에서 많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데 왜 위험한가 하면은 차라리 1차 탈락하면은 아니 뭐 1차 탈락했으니까 뭐 판단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비순환 한번 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차 합격한 학생들은 아까 부작용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잘못하면은 장기화됩니다. 왜 장기화되는가 하면은 예컨대 1차 2번 연속 떨어졌다 하면은 포기할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길로 더 좋은 길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1차가 계속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합격하기는 무조건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배들이 학교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저 형이 1차는 쉽게 되는데 2차가 안 돼. 이런 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형들이 저런 경우에 저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치열하게 거쳐야 결과물이 생기지 그 단계를 생각하고 결과물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운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 확률은 높지 않아요. 하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남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1차 50% 정도 하고 2차 50% 정도 하세요. 요게 맞아요. 그래 예컨대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이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이렇게 하면 행정법을 들으시고 나는 행정법은 조금 했어요 하면은 경제학을 들어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두 개 다 하면 너무나 좋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동영상으로 들으면은 경제학이나 행정법, 예비순환은 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하루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늦게 출발하는 것이니까 늦게 출발하면은 심리가 두 개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1차는 어차피 돼봤자 2차 틀렸고 뭐 대충 이런 심리가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고시를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늦었으니까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후자가 맞는 방법이에요. 더 많이.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9시부터 공부를 저녁 11시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7시부터 할 거야. 이게 맞아요. 7시부터 해서 지금 3월 10일까지는 12시까지 할 거야.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1차 피셋 헌법인데 헌법은 금방 되고 피셋인데 피셋은 여러분들이 뭐 이리저리 좀 해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또 몇 시간 더 하면 효과가 없어질까요? 나는 이 피셋을 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이상 한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효과가 없을 겁니다. 하니까 피셋을 하루에 6시간 하세요. 6시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6시간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이거는 경제학이나 행정법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니까 6시간 동안에 인강을 들으면은 이틀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틀치를. 그러니까 학원에서 한 22회 정도 하니까 이틀치 들으면은 넉넉히 잡아도 15일이면 다 듣는 겁니다. 다 들으니까 하루를 2토막 내가지고 피셋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이나 행정법 이걸 남은 기간에 우리가 학원 개강할 때까지는 다 듣고 온다.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혹여라도 1차 시험 이후인데 1차 불합격했다 하면 예비순환 가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비순환 가서 1순환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1차 불합격해도 괜찮아요. 1차를 불합격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예컨대 5회 경제학 실강이 진행이 됩니다. 실강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비순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오전에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때는 예습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 학생들은 우리는 이미 예습을 했기 때문에 행정법 1순환을 앞당겨 들으면 됩니다. 이건 학원에서 동영상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경제학은 실강 듣고 경제학 복습하고, 복습하더라도 이미 한 걸 복습하니까 나머지 시간이 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강의 4시간, 저녁에 4시간에 남을 것인데, 요중에 복습에 2시간을 빼더라도 2시간이 남아요. 그럼 오전에 4시간, 저녁에 2시간이 남는 겁니다. 이 시간을 뭘 하겠습니까? 경제학을 더 깊이 하든지, 아니면 행정법을 미리 앞당겨 하든지,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실강 듣고 경제학을 선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법이 더 깊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피셋을 하고 그냥 온다 이렇게 하면은 피셋만 하고 2차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오면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오전에 예컨대 행정법이나 경제학을 한다 하면은 오전에 예습입니다. 오전에 예습하고 그다음 오후에 그다음 강의를 듣겠죠. 강의를 듣고 저녁이 되면은 뭡니까? 복습입니다. 이게 버거워요, 하루가.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학생들입니다. 근데 미리 조금 해두면은 오전에 여유가 생겨버렸어요. 저녁도 여유가 생겨버렸고 하기 때문에 성적도 앞설 수 있고 미리 선행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비순환 끝나면 나는 1순환 끝나고 1순환 끝나면 나는 2순환 끝나고 2순환 끝나면 나는 3순환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1차 시험을 여러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붙을 수도 있어요. 피셋은 이건 전부 다 개별성입니다. 어떤 친구는 뭐 3주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한 달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6개월에 걸려서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안 되기도 하고, 다양해요. 예컨대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면 쌓이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피셋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1차 합격하면은 이때는 3순환 그냥 들어가서 달려야 됩니다. 이때는 예비순환 돼 있으니까 3순환 들어가면서 1순환 이런 거 동영상으로 무료로 다 지원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가는데 버거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저 따라가는 과정을 혹시라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타격이 없어요. 왜 타격이 없는가 하면은 이미 예비순환을 공부를 해놓은 상태죠. 해놓은 상태니까 요 시기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3, 4순환 들어놓는 게 낫다는 거죠. 나니까 예비순환 이미 나왔고 요게 3, 4순환 하면은 1순환 왔을 때는 1순환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단계로 관점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길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1차 합격해가지고 요런 과정으로 좀 무리해서 작년에 보낸 학생들이 한 22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2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그럼 의미가 없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점수 학생이 총점 2점 부족이 나왔어요. 총점 2점. 평균이 아니고. 그 학생은 그 다음에 성적을 노리는 생각을 가지고 할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쓰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 하면은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60% 정도 학생들이 그래도 10점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10점 안에. 나머지 40%는 점수가 아주 안 좋고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아, 내가 이렇게 썼더니 아, 이거는 합격권이 넘고 이 과목은 많이 부족하고 이게 가늠자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고시생들이 고시를 할 때는 절대로 시험 삼아 보는 시험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1차는 내가 재미삼아. 이건 안 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 달려들어야 됩니다. 확 달려들어서 원래 지금 해서 이제 부족해서 혹시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하면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전 데이터가. 아, 내가 한 달 열심히 해서 뭐 기출문제 몇 가지 보고 매트를 3번 반복했더니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10점이 부족하더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 했는데 근접했더라 하면은 아, 1차는 언제부터 해도 되겠구나. 아,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면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 이 가늠자가 생기니까 실전 경험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고 우리 마침 외교는 하는 학생이 있네요. 이 외국어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이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완벽히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이제 계획을 2가지로 세울 거예요. 하나는 이 외국어를 해결하고 학원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후자가 옳습니다. 하면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공은 순환별로 가니까 진행이 돼버려요. 진행이 돼버리는데 외국어를 예컨대 외국어를 준비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학생들이 뭐 4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하면서 가야 돼요. 예컨대 5급은 5과목인데 국립외교는 외국어를 추가하더라도 4과목밖에 안 돼요.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되고 국사이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경제학, 국립외교는 행정법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경제학을 1차 볼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80%예요. 경제학이. 나머지 뭐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은 시간 가면서 해결되는 것이고 이번에 원서 접수했나요? 왜 안 했나요? 이왜 제2외국어랑 국사 있는 걸 등록해야 접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 외국어는 외교원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 국사만 돼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이 외국어는 왜 그런가 하면은 국립외교원 원래는 국립외교원 지원하지 말고 국제통상을 지원하면 돼. 그냥 거기는 외국어 필요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면은 원래는 2차는 어차피 틀렸으니까 그래도 이제 국제통상으로 합격하면은 경제학하고 국제법이 겹치는 과목이에요. 그것만 이제 부분적으로 시험 보면 되니까 일단 붙는 게 중요해서 또 커트라인이 비슷해. 75점, 75점 비슷하니까 이미 접수 기간이 지나버렸네. 어쨌든 그건 이제 옛날 일이 됐습니다. 혹시 외교원 학생들이 가끔 나는 이 외국어 때문에 접수를 못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접수를 시켜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지나간 얘기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학 열심히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전체적 시행착오, 그 다음 남은 한 달 기간 시행착오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월에 개강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1월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2월이 진행이 됩니다. 경제학이 진행 중이고 비셋이 진행 중이고 헌법은 동영상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강 들어와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고 혹시라도 실강 들어온 사정이 안 된다 하면은 등록하시면은 학원이 동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학원에 와서 생활하겠다 하면은 지금 들어와서 비셋 캠프가 진행 중이에요. 2층하고 5층인데 오늘 지금 보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부 외부 모의고사로 다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시험 전에 그 팽팽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어넣을 테니까 혼자 독서실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캠프에 들어와서 그 학생들하고 보조가 달라도 괜찮아요. 그 학생들이 비셋 풀 때 나는 조금 시간을 아껴가지고 경제학을 듣는다. 이런 마감도 괜찮으니까 시험 직전에 이 학생들 어떤 태도로 하는가, 분위기는 어떤가, 어떤 경험치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실강으로 오시고 혹시 사정이 안 되면 동영상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직렬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일반 행정할지 재경직할지 이런 거 고민이 많이 있죠. 왜 이제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5급의 꽃이 재경입니다. 재경이니까 야 되면은 간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경을 지원하는데 지원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보면은 합격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인풋은 다양합니다. 아웃풋이 이제 일정된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나는 경제학을 부전공 해보니까 재미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로는 재경직에 오면은 그냥 밑바닥입니다. 바닥 가는 것이고 피셋 준비 2개월 이상 걸리면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재경직의 컷이 일반 행정보다 높습니다. 일반 행정이 82점, 재경직은 여기서 조금 더 높아요. 84점. 그럼 2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분석하면 안 돼. 이 학생들은 84점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2개월 이내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이 학생들이 82점을 맞는 데는 6개월 이내예요. 달라요. 준비하는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피셋의 적응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재경을 해도 무방한데 아니면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피셋에 대한 적응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내가 시험 봐봤더니만은 55점이더라. 아니면 60점이더라. 평균이. 아니면 50점이더라. 아니면은 75점이더라.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이 적응도가 높은 겁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원에서는 경사도를 봅니다.
예컨대 이만큼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면은 이 학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학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학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나온 점수는 그냥 약간의 데이터고, 이 경사도를 학원에서 보는 겁니다. 이 경사도가 예컨대 2개월 안에 경사도가 합격선을 넘는 경사도가 급속히 나온다. 이게 재경직이고, 천천히 나온다 하면은 일반 행정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나아요. 또 우리 학원의 데이터로도 보면은 한 1등에서 40등까지가 경제학 시험을 보면 전부 재경, 행정법 재경, 41등이 일반 행정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재경 꼴찌가 일반 행정 가니까 1등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격차가 있어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재경이 꼴찌로 될 바에야 일반 행정에 우수하게 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선택지가 훨씬 넓어져요. 좋은 데 가면 되죠.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저 국무총리실 가고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경하지 마시고, 그 다음 전국 단위 경쟁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선생님 그래도 내가 전교에서 1, 2등 했어요. 요게 전교에서가 아니고 전국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재경 7명 됐는데 조시생들이 그중에는 수능 2등한 학생, 수능 11등한 학생,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재경에 도전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다 보면 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까지는 공통 과목이니까 그때까지는 결정 안 해도 괜찮아요. 결정 안 해도 괜찮고, 학원에 와서 계속 글을 쓰고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은 경쟁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경쟁이 있구나 없구나 이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그때 결정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국제통상하고 국립외교원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고민의 영역은 아닌데 의외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일단은 내가 외교원을 하겠다 하면은 외교원 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기는 수월합니다. 일단 과목이 3과목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밀도가 5급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학생들은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다 똑똑한 학생들인데, 국립외교원을 하는 학생들은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외국 경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험적 여기에 적응하자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이 이렇게 밀도가 5급보다는 조금 이렇게 옅은 상태입니다. 옅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출신인 배경이 한국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수능을 거쳤다 이렇게 하면 될 확률이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은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몇 명 안 뽑으니까. 또 몇 명 안 뽑고 뽑는 것도 매년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애는 뭐 12명 뽑고, 어떤 애는 8명 뽑고, 어떤 애는 5명 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고민하면은 국립외교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시고, 또 지금은 국립외교원 해도 조금 편해졌죠. 예전에는 국립외교원 안에서도 2명을 탈락시켰어요. 10%로. 근데 그 제도가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탈락할 확률도 없고, 시험 되고 나면 조금 편해진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외교원을 하는 것이 조금 맞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림동 생활안내인데, 학원에 오면 학원 직영 독서실이 있습니다. 요게 들어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밖에서 하면은 구성원은 이제 동질성이 확보되고, 옆에 뭐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 부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 아니면 뭐 감정평가서 준비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학생, 다양해요. 다양한데, 또 가격 측면에서도 우리 직영 독서실이 50% 정도 더 할인되니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이 식당 부분인데, 이것도 고시식당 활용하면은 훨씬 낫습니다. 식사 일관성도 유지가 되고, 이 식당인데, 이거는 이제 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우리 애가 이제 밥은 제대로 먹는가, 건강을 해칠 정도 식사가 나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학식을 기준으로 하면 한 3배 좋습니다. 학식 기준 3배 좋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살찝니다. 살찌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한 끼에 3,500원입니다. 3,500원. 학교는 얼마나요? 이거보다는 조금 싸죠? 싼 만큼 아마 그 질이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하면은 20만 원에서 한 1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22만 원. 그러니까 그 식사에 대한 부담이 가격 측면에서는 그다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 다음 원룸 문제하고 숙소 문제하고 통학 문제가 걸려 있는데, 상도동이나 신림동은 이게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 제일 좋은 것은 집에서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시라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한테 힐링 받고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따스함을 전달받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이 지역이면 곤란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익도 있지만은 통학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1시간 걸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시간 걸리면은 뭐 그냥 오면서 좀 쉬고 뭐 그다지 부담되는 거리는 아니다, 나 학교 다닐 때 통학해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고시는 다른 거예요. 1시간 이상 걸리거나 1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전문가는 2시간이 보이는 겁니다. 1시간 걸려서 오면은 이 공부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1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여름이다, 겨울이다, 날씨에 노출되는 부분, 많은 버스에 시달리는 부분, 지하철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면은 공부가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그 다음 마치고 집으로 가면 1시간, 가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시선 효과 때문에 고시 공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시 공부하듯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금방 사장 될 거예요. 10년 안에 사장이 될 겁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매일 그 안에서 고열을 짜내는 겁니다. 본인은 진기를 다 희생해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든데 통화를 하게 되면은 세상에 온갖 즐거운 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뭐 22, 23, 24, 25, 26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남녀가 데이트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의 의지가 확 흔들려요. 내가 이게 뭔 짓이냐,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신림동 와서 고시생은 눈 뜨니까 고시생, 밥 먹을 때 고시생, 공부할 때 고시생, 잘 때도 옆방에 고시생,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입니다. 강남, 서초, 방배 고민하다가 옮기게 됩니다. 은근히 불편해요. 그 다음 과천, 목동 고민하다가 옮기게 됩니다. 결국 옮기게 돼요. 송파, 잠실은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 집이 분당인데 분당 무조건 옮겨야 되고, 고대학생들 안함, 이것도 여행, 통학이 아니고. 그 다음 연대학생들 신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옮기게 됩니다. 왜 옮기게 되는가 하면은 성적을 못 따라가니까요. 성적 따라가는데 또 너무 힘드니까 결국 옮기게 돼요. 옮기게 되니까 아예 이 지역 학생들은 옮겨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원룸 부분인데, 원룸입니다. 시중 원룸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림동에 옛날에는 이제 그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전부 다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값이 좀 싸졌다, 이런 이유로 직장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잘못하면 옆에 조선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밤에 일을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 직영 원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시중보다는 싸게 또 안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베리타스 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간입니다. 일간인데, 요거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입시를 시킵니다. 지금 남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 학원 학생들이 아닌데 여학생 중심이고, 현재 공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돌아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학생들 혜택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이제 보증금 300을 내면 월 38만 원, 공과금 다 포함하니까 조금 부담을 덜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증금은 300만 원이고, 이때는 공과금만 이렇게 내면 됩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월 5만 원만 내면 되고요. 건물이고 뭐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조금 나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관인데, 요거는 남학생 중심입니다. 여기는 왜 남학생 중심으로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약간 비탈해 있어요. 그 여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거리는 학원으로부터 한 400m? 요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다니는 데는 적당합니다. 전혀 불편함은 없어요. 여기 공실이 6개고, 여기는 보증금 50만 원, 월 요렇게. 그 다음 보증금 요렇게 내면은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구조 내부이고 외부이고 이런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이쪽에는 이 학생들을 잘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이 학생대로,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그렇게 모으는 게 공부하는데 좀 신경이 덜 쓰인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공란으로 제가 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이 학생들이 고시하는 이 전문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 공간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이제 우리 애가 대학교 2학년인데 제가 만약에 이런 학원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고시는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까지는 알아요. 부모님들의 지식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경험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부모님들이 학생 손을 잡고 대학을 보낸 경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죠. 학종이다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하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부모님이 정보를 담당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고시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르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시의 영역에 진입하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하고 상의하시고 그 다음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오실 때 저하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 안에는 학생 믿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 애는 내가 이렇게 뭐 해야 돼요. 고시의 부적합입니다. 고시를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영역이 들어오는 순간에 학원 100% 믿으시고 학생 믿으시고 결과를 그냥 밖에서 응원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괜히 이 안에 들어와서 조언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언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고시생은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일요일까지 하면은 주중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는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쉬는 현상은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놈이 저거 고시한다는 놈이 저래서는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고시생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 입시는 사시선다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요가 소비가 1시간에 100으로 치면 고시는 1시간에 300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그만큼 더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시생은 학원에서 지도하기는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최소한 자라고 지도를 시켜요. 그런데 대학 입시는 뭐 사당 오락 이런 얘기를 주고받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객관식을 보는 거니까. 고시는 머리에 속에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걸 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자면은 부모님들이 저놈이 공부한다는 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외의 시간을 아끼면 돼요. 근데 8시간 잔다. 밥 먹는 시간 3시간 뺀다. 13시간이 남습니다. 그 정도 공부하면 넘치고 넘칩니다. 그 대신에 중간에 딴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다 조언을 해드리니까 뭐 중간에 걸러야 될 부분 다 걸러드리고 해드리니까 답답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 다음에 학원의 소개를 약간만 해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나겠습니다. 다른 학원도 다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른 학원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요런 거. 그래서 1번, 3번이 특징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내용은 팜플렛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불합격하면 환불을 해줍니다. 환불을 해주는데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1차는 이렇게 기본 강의, 그 다음 요건도 수월합니다. 70% 응시해가지고 70등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건, 마지막 요건이 이게 시험 직전의 요건이니까 이때는 시험을 100% 봐야 됩니다. 100% 봐야 되고 100명 중에 40등인데 떨어졌다 하면은 저희들이 다 돌려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정도 하면 합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도 똑같습니다. 70%, 삼순환은 1차 끝난 다음에 시험 3개월 전입니다. 이때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100% 응시하고, 시험도 100% 응시하고, 그 다음 100명 중에 40등 하면은 불합격하면 돌려드립니다. 그 돌려드리는 돈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선생님들이, 강사분이 2분의 1입니다. 학원이 2분의 1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절반은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절반은 책임지고. 잘못하면은, 잘못 가르치거나 치열함이 부족하면은, 시험 끝나고 나면은, 발표 나고 나면은 재산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장학금을 또 지급합니다. 1등 하면 이게 금액이 제법 됩니다. 1등 하면 50만 원인데 우리 학원이 다 200명 넘습니다.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상위 30%까지 지급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받으면은 되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일부러 장학증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하게 만들어서 지급을 해요. 증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지급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표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또 합격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학원 측에서 경쟁이 나오고 학생 측에서 경쟁이 나오니까 이게 단가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원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베리타스만한 특징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인데 요 가격 부분입니다. 1, 2차를 뭐 동시에 하는 것이 있는데 1차에 대한 합격 경험이 없으면 1, 2차를 동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국립외교원 동일합니다. 그 수강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접수하시면은 이렇게 혜택이 많습니다. 동영상 무료로 다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 수강료가 84만 원이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실강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고 그 다음 피사 캠프에 들어오고 싶으면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3월 우리가 12일 정도 개강할 텐데 그때까지 진행되는 전부 무료로 지원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무료로 지원하는가 하면은 빨리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공부하라고. 그 지금 시기는 여러분이 느끼는 중요성하고 우리가 느끼는 중요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3월 때까지 내가 마음만 다져야지 뭐 고시 공부하면 못하는 게 많아지니까 지금 뭔가는 해야지 이런 마음인데 우리는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부를 해오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니까 빨리빨리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이제 급선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팜플렛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월 이렇게 금액이 있지만은 월로 받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만 하면은 월 이 정도입니다. 월 이 정도고 1차를 다 하면 저렇게 월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1차 종합반에 대해서 캠프나 헌법 캠프 참여 다 무료로 해드리고 또 외부 그 필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한 해에 4만 원인데 한 번 볼 때 그걸 14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하니까 혜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월로 이제 계산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게 목돈이 되니까 이게 돈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따져보면은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큰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입시학은 재수학은 나름 한 달에 막 200만 원 이렇게 들죠. 거기에 비하면 훨씬 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얘기에서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개인적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면은 또 개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